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당 내 비주류 원외 모임으로 초일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초일회는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해서 특별 강연 들을 예정입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 관련 두 가지 사건 1심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하면서 과연 초일회가 현 정국과 야당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초일회 간사 맡고 계신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양기대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첫눈이 참 많이 내렸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참 서설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요즘 뭐 윤석열 대통령 실정으로 나라가 좀 어렵고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서민들이 또 힘겨운데 또 뭐 국가 안보도 또 우리 미래 문제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럴 때 예. 이 희망을 주는 서설 예.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주로 이재명 대표 건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딱 일단 해주시고 자 시작할 때 자 우리 양기대 전 의원님께서는 기자 출신 동아일보죠? 네,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법조에 오래 출입하셨고 저하고도 뭐 출입처보다는 그때 그 열린우리당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네. 제가 기자실에서 제가 17대 그러니까요. 총선에 출마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때 이제 그러셨고 또 21대 국회 국회의원이셨고 앞서 경기도 광명시장 역임하셨어요. 네, 제가 10년부터 예. 2010년부터 8년간 두 차례 했습니다. 와, 좋은 건 다 하셨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뭐 광명시장 그가 8년 하고 네네. 뭐 21대 국회에 들어가서 초선 의원으로서 국가 일을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난 총선 경선에서 날벼락 맞았어요. 뭐 소위 요즘 뭐 비명 행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 이제 마음도 좀 추스리고 뭐 그래 여러 가지 이제 마음 정리를 해서 요즘은 이제 초일회를 중심으로 한 또 정치형에서 목소리도 내고 있고 네. 또 제가 평생 과업이 남북 고속철도 건설인데 그 대학 그 석좌학에서 하면서 네네. 이렇게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고 예. 또 언론에 지금 강의하고 계신가요? 강의는 않지만 대학에 이제 나가면서 일하고 있고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연구하시고. 언론에 또 양기대 컬럼도 쓰고 또 뭐 못마땅한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바쁩니다. 백수와 과로사 할 것 같습니다. 백수가 과로사 예, 이제 예. 실감한다고 하셨고요. 예. 자, 잠시 기상특보 알려드립니다. 경기 오산 화성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피해 예방에 만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초일회 어떤 모임인지 궁금한데요. 매월 첫 번째 일요일에 만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기본이 있지만 네. 또 초일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롭게 일일 우일신한다. 정진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초심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일을 우이신한다. 예. 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군요. 자,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내 뭐 비명계, 뭐 비주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원외 인사들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어떤 분들이 거기 계십니까? 그 우선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대표가 없는 초일회 간사입니다. 네네. 근데 오늘 뭐 제가 초일회를 대표해서 나온 건 아니고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다만 사실에 근거한 초일회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네. 점 양해해 주시고요. 네. 뭐 지난번 총선 그 경선 때 이제 소위 요즘 언론이 말하는 그 비명 행사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14분이 자발적으로 지난 6월부터 초일회를 만들어서 이제 모임을 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박광원, 뭐 네. 박용진, 또 강병원, 송갑석, 뭐 김철민, 신동근, 윤영찬 뭐 이런 의원님들 그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들이 저분들이 좀 올바른 정치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다 이럴 분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데 네.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아픔도 서로 위로하면서 이제 추스렸고 지난 10월부터는 또 한 달에 한 번씩 그 정치 지도자 네. 또 정치 원로 또 각계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다양한 주제로 특강도 듣고 토론도 하는데 네. 지난 10월에는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네네. 11월에는 쓴소리 많이 하시는 우리 유인태 전 의원님 불러서 모셔서 특강하고 예, 토론도 예.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향하는 바가 뭐냐고 물어본다고. 그러니까요. 지향하는 뭐 어떤 걸 지향하십니까? 진짜 뭐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데 다만 근데 저희들이 그 지난 21대 국회를 하면서 또 네. 이번에 총선을 거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민주당이 조금 더 이렇게 다양성 있고
또 민주성이 있으면서 이 당내에 좀 억눌린 목소리들이 너무 발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억눌린 목소리들이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좀 불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극 체제는 안 된다. 뭐 일극 체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다양하게 물론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어떤 현명한 결정도 내리고 합리적인 결정 내리는 건 맞지만 그러나 소수지만 이견이 있을 때 또 네. 좋은 의견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 70~80%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특히 그 실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에 우리 민주당이 수권 대한정당으로서 앞으로 되려면 정권교체 역할을 하려면 네. 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공정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후보를 이렇게 내셔야 하는데 그러한 것에 조금 일조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토론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죠. 네. 자, 그러면 공정한 경쟁하면은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았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하고도 비슷한 거네. 뭐 우리는 이제 총선도 뭐 그런 네. 뭐 분위기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대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대선 때 이재명 대표도 뭐 훌륭한 정치 지도자고 그러니까 그분도 하나의 후보자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지금 아직은 목소리를 못 내고 있지만 자기도 대선 후보로서 경선에 출마할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다양하게 정말 선의에 경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후보 경쟁을 킬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초일에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언론 주목을 더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나왔을 때 김부겸 전 총리 초청 특강 개최한다는 것만으로도 스포트라이트를 좀 더 받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열흘 뒤에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두 사건 1심 선고가 민주당에 그리고 민주당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요. 그 두 건의 선고가 좀 요란하고 네. 시끄럽지만 네. 이렇게 돌이켜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법부가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최소화된 그런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법에 일단 예상보다는 좀 큰 중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 양형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유증교사는 유무죄를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한번 2심에서 해볼 만하다. 뭐 그런 이제 기대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재판이 앞으로 있을 텐데 너무 껌껌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네. 대응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서두에서는 뭐 11월 25일 두 건의 그 선고 이전하고 크게 다를 건 없다 했지만 그러나 이런 두 건의 결과를 놓고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이죠.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다시 한번 살을 거는 2라운드에 치열한 전쟁을 할 거다. 그런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대선이 가까우면서 네. 더구나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네. 두 진영 다 굉장히 극심한 그런 대결 구도로 가면서 네. 또 나라가 더 혼란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어쨌든 현재 모습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강력한 구심력이 이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런 가운데 비명계를 향해서 움직이면 죽인다고 했던 최민희 의원 발언도 회자됐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섬뜩한 발언이죠. 그리고 이거 뭐 오징어 게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발언이 네. 우리 비명계를 죽인다는 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죽인다는 발언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질 수 있다. 왜? 이거 우리나라 정치의 품격을 아주 낮추는 그런 발언이기도 하고 결코 도움이 되는 발언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이 민주당의 그동안의 정책의 근간인데 네. 비명계가 소수라고 해서 그냥 짓밟는다 하면은 국민들이 또 뜻이 있는 당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나 친명 또 강성 지지층들이 비명계를 서로 좀 겸손한 자세로 보듬고 다독이면서 함께 가려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국민도 좋고 또 비명계들도 또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막 이 과잉 충성으로 편을 가는 정치하면은 네. 이게 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 어쨌든 민주당 지금 꼭 국회의원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반에 어떤 분위기가 깔려 있을까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제 당원이 200만 명 넘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 이런 게 저변에 그 당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뭐 특히 이제 친명이나 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그 수사 네. 또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이재명 대표가 정치 탄압 받고 있다. 정적주의다 이런 인식들을 굉장히 깊게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이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이 원하는 그런 정권 교체를 위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그 광범위한 네. 그런 그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다만 침묵하는 다수가 있습니다. 그 침묵하는 다수는 뭐냐? 이 윤석열 정부가 이 실정이 큰데 근데 이것이 좀 효율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또 조기 종식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왠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금 중심 체제가 국민들의 그런 분노를 확실히 결집시키는 데 좀 약한 면이 있다. 담아내지 못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좀 뭔가 좀 퀘스천을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네. 관련해서 양기대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 주변 인사들의 과잉 충성과 전략적 사고 부재를 지금 민주당 위기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고 계십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문제가 민주당 위기를 심화시킨다는 겁니까? 그 제가 보기엔 아까 뭐 과잉 충성 문제는 우선 국민들이나 네. 또 당의 단합을 해치는 그런 언사니까 뭐 당연히 그건 좋지 않은 발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 뭐냐면 네. 민주당에서 지금 다양성이 사라졌다. 네, 그러면 왜 그 다양성이 중요하냐? 민주당 입장이나 뜻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시대적 사명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뭔가 힘을 모아야 하고 그러려면 우선 민주당부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민주당이 당내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된 힘을 결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인 체제로 이렇게 당이 운영되고 또 민주적인 그런 발언 토론들이 없어지다 보면은 이 하나로 다양한 세력들, 다양한 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네. 생기지 않는다. 시너지가 안 생긴다. 네, 그런 점에서 네. 지금은 이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더 내부 단합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때로는 본인이 희생하는 또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면서 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심에 2건이 있었지만 네. 2심도 누구도 모릅니다. 다 50대 50입니다. 확률은.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거다. 네. 근데 물론 이재명 대표나 그 측근들이나 친명 당 지도부는 법적인 대응을 잘해서 무죄를 받으려고 하겠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늘 인생사, 정치사 다 세상 최악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도 다 잘 대처할 수 있는 네. 그런 당의 시스템으로 뭔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들조차를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는 거. 이게 그 말을 꺼내는 것도 금기시되어 있다. 네, 전략적 사고의 부재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12월 모임이 닷새 뒤 일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김부겸 전 총리가 특강을 합니다. 특강 주제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 정세 전망입니다. 자, 김 전 총리를 이제 초청하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좀 예상이 되시는지 정치적인 얘기도 좀 할까요? 그 우선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냥 예. 저희들이 매월 원래 모임의 초청인사 특강입니다. 너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예, 마라. 근데 올해 그 시기가 딱 맞은 거죠. 우리가 예, 예. 뭐 11월 25일 날 뭐 선거가 있고 11월 15일 날 선거가 있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 미국에 직접 대선 다녀오셨으니까 네. 그 현장 분위기나 또 앞으로
한미 관계라든지 국제 정세에 좀 솔직히 많이 얘기하시겠죠. 뭐 어찌됐든 이제 그게 중심이 되겠지만 또 우리들이 다 오랫동안 서로 정치를 같이 해온 사람들이니까 이런 데는 또 토론도 하면서 네. 또 뭐 여러 가지 교환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내년 초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초일의 인사들과 만날 거란 얘기도 이제 들립니다. 당 안팎에선 3총 불리는 분들 있고 3명이 전직 총리죠. 나머지 또 3김이 있어요. 뭐 김동연, 김두관 뭐 해가지고 또 한 명이 김경수 아마 전 지사일 겁니다. 자, 이런 인사들의 몇몇이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자, 초일의 특강에는 이분들이 대충 그 초청 대상입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초일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의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네. 이제 초청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12월 1일 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다음 또 1월 달에 어떤 분을 모실지에 대해서 네.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앞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다 우리 민주당의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전략 자산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이제 초일회를 모셔서 오신다면 서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네. 미래에 대해서 서로 고민도 해보고 토론도 하고 또 대안도 모색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이 차기 민주당 정부의 하나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무슨 대안이 되고 안 되고는 그분들이 하기 나름이고 네. 특히 국민들의 선택이 다른 거지. 뭐 저희 초회가 그분들 모셨다 해서 뭐 대안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은 차분하게 이 과정들을 좀 거쳐가면서 저희들도 좀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과연 대안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가운데서도 양기대 의원님께서는 인터넷 언론 기고문에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과 희생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뭐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이 정권에 대해서 뭔가 좀 굉장히 실망스럽고 새로운 뭔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뭐 질서 있는 퇴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심지어 많이 하잖아요. 하야 퇴진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끝없이 뭔가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나라도 뭔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좀 많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적대적 상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지난번에 예. 지난번에 그 민주당 언론 정치인인 그 유인태 전 의원께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해소돼야 한다. 네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그 윤석열 정권이 실정도 실정이지만 또 야당 대표를 정적주의 형태로 해서 많은 그런 시련을 겪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고 또 재판까지 해서 기소하고 이런 상황인데, 기소해서 재판까지 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물분 또 그렇게 할 말도 많고 또 투쟁도 해야죠.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국민적 분노를 윤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시키고 네. 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 대한정당으로서 이 정권 교체의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그 국민이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게 뭐냐, 그걸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시대적 요청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희생과 결단이 이 시점에서 필요할 것인지 그것도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컬럼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사법 리스크가 더 심각해지면 본인이 당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이 예컨대. 이제 뭐 안 오기를 바라지만 예. 아까도 말씀드린 최악의 상황에서의 올 그런 상황들을 그런 경우에도 계속 당을 끌어들여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끌고 가서 네. 안 될지 될지에 대해서 본인이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결국 본인이 결단해야 할 문제지 네. 누가 하라고 한다 해서 하실 분도 아니고 또 뭐 그렇게 돼도 되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 포함한 인적 쇄신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기대 의원님께서는 거국 중립 내각 구성과 1년 임기 단축 개헌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한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냐면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한다고 하는데 좀 이게 전면적인 그런 쇄신 개각을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거국내각 정도의 그런 형태로 네.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개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요즘 뭐 하마평 오르는 거 보니까 네. 쇄신보다는 혹시 뭐 제2기 친위 내각이 아니냐 이런 뭐 비판도 있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의 삶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이 거국내각 구성하고 그다음에 1년 임기 단축이라는 이 질서 있는 퇴진 그런 발언을 하시고 또 결정을 하시면 네. 국민들이 굉장히 호응하고 나라의 혼란을 막고 또 이 국민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히 요즘 보면 정치권, 법조계, 학계뿐만 아니라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야구 거국내각 구성하고 또 임기 1년 단축하는 건 합리적인 대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어서 제가 윤 대통령한테 한번 늦기 전에 진지하게 검토해라 이렇게 제가 한번 강하게 지금 지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권이 주말마다 대규모 장애 집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여 규모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여권에선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 집회, 조국 대표 복수 집회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양기대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장애 집회가 국민들 마음을 모으는 어떤 전국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지난번 몇 차례 그 집회를 했잖아요. 야권 연합으로도 하고 네네. 뭐 민주당에서 했는데 네. 많이 모이기도 했지만 또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결국은 지금 여권 지지층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나 야권 이재명 지지층 외의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예. 국민들이 마음을 아직 못 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예. 아직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주저하고 있는 그 내면이 뭔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진짜 한번 진지하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저는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뭔가 전국이 혼란하고 국민들도 많은 실망하고 분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애 집회 동력이 생각보다는 크게 안 붙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특히 여야 정치 지도자들 뭐 대통령이 제1번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진작에 한번 냉정하게 고민해서 거기에 맞는 해법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냥 이대로 끌려가면서 한탄하고 네. 걱정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좀 이 장애 집회가 전국 변수가 아니라 양당의 그 지도자 또 대통령께서 해법을 좀 빨리 내놔서 대안을 내놔서 국민들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